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길 씨와 더불어 어깨를 나르냐 리더십 전문가예요. 예, 리더십 전문가. 참 리더십 전문가라는 삶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김미경 씨도 리더십 뭐 하다가 그랬잖아요. 뭔가 말을 하는 것과 행하는 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뭐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책을 낼 때도 제 이름으로 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익명이 좋아. 내가 저기 광화문 한복판에서 오줌을 싸도요. 사람들이 나보고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러고 끝나는 게 좋아요. 그럼 뭐야? 뭐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유명해져서 바른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바른 생활을 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유명하기 때문에 뭐예요? 바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코비 책을 읽어봐도 모든 변화는 안쪽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반 동의 못함.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동의되는 사람들은 거의 성인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만 해도요. 아이가 있으시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그죠? 만약 그 결혼이라는 게 없다면? 솔직히 저는 혼자 살았으면 거지가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돈 벌고 싶지도 않고 네. 일하고 싶지도 않고 오케이.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눕고 싶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눕고 싶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지도 않고 네. 그냥 뭐 배고플 때 그냥 먹고 자고 싶다 자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죠? 제가 가장이니까. 오케이. 예, 그거죠. 그러면 책임감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보면 리더의 조건을 거꾸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리더가 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사람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죠. 팔로워. 그죠?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된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용기 아시죠? 용기. 인커리지 1차에 나오는데 용기 반대말 두려움이죠. 그죠? 그럼 용기 있다라는 건 뭐죠? 두려움을? 그러니까 내가 두렵다라는 건 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용기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건 내 안에 용기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애기들은 두려움도 없어서 용기도 없을지도 몰라요. 뭐 다리미를 가지고 얼굴에 대는 애들은 무지죠. 그죠? 다리미가 뜨겁다 뭐하다라는 게 총을 보고 어저께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 사고 하나 났더라고요. 그 3살 배기 오빠가 2살 배기 여동생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하더라고. 쏴서 죽인 게 아니라 지네끼리 장난하다가 팡 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총에 대한 뭐가 없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야? 두려움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하려면 리더라는 사람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틀렸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리더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리더라는 애가 어떤 딱 태어난 것도 아니고, 리더라는 사람은 팔로워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들이잖아요. 공대에서 제가 만약에 무슨 팀을 맡으신 팀장이니까 당연히 그 팀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 리더십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팔로워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걸 낙하산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거에서 하다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추대한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뭐예요? 너 리더해라. 그러면 팔로워들이 팔로잉을 하는 건데 거기서 진정성이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아빠의 조건?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빠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돼서 뭐예요? 아빠가 어느 순간 되어버린 거잖아요.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일단 한번 보면 리더십에 대한 생각 한번 여러분 교환을 보면요. 제가 구글에서요. 리더십하고 이미지를 찾아봤거든요. 막 수많은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제 10분 정도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리더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말로 쓰는 것보다 도대체 리더십이 어떤 비주얼로 내 머릿속에 있는지 10분 정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빠끄리지 마시고 오케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케이. 리더십을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이미지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스고요. 이게 리더래요. 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도 리더 아니냐? 이제 이게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제 여기는 뭐죠? 앞장서서 뭐야?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뒤에서 뭐야? 희생하는 거겠죠. 이건 뭐죠? 명령하는 거죠. 이건 약간 제국적이죠. 그죠?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요. 네, 리더십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미지가 이거였어요. 이건 뭐가 느껴져요? 아, 얘네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미지를 본다면 리더는 타도해야 된다고 봐. 왜요? 아씨, 무거워. 그래서 저런 느낌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아까 보스 같은 사람들이 다수이긴 한데 저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들이 강남 가면 리더십 학교가 있어요. 애들한테. 근데 리더십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애들을 이끌라고. 근데 리더십이라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학원이 달까? 솔선수범해서 나눠주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조금이라도 더 뭐야? 이게 뭐 또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랑은 다르죠. 이건 약간 마이스터죠.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조율해내는 거죠. 어떤 게 더 리더스러울까요? 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앞서가고 동시에 빨갱이죠. 이제 약간 차별화되고 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계단. 근데 그러나 비슷한 거죠. 앞서간, 탁월함.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하나가 뭐냐면 앞선다라는 게 리더가 있고 하나는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 센터. 이거는 앞선다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또 하나가 뭐죠? 엑설런트하다. 그죠? 그러면 엑설런트 하면 앞서고 앞서면 중심이 되나? 일단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단어로 보니까 리더십 그거 있죠?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거? 위키피디아? 뭐 이런 걸로 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뭐가 나오느냐? work. 리더는 work이 맞나 봐. 또요?
effective, success, 사기라는 것이 이제 fraud, 사기. 그 다음에 reading 한다, make 한다, way, 길, key, 그룹, 스킬, 일관성, sample, different, someone, get, many, person, develop, best, leader, done, well, follow, develop, play, sure, run, other, need, study, energy, think, high, must, opportunity, commitment. 뭐 이런 말이 붙어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차피 책이라는 놈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맥스웰의 생각을 비교해봐서 얻는 띵크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가 7개를 놨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리더의 조건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 같다. 그러면 걔와 나의 차이는 먼 것 같다. 그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마다 조직마다 리더십의 스타일은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건 리더십이 이래가지고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사라는 조직은 성과 창출하는 데죠. 성과 창출하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한 거지. 요새는 많이 리더 없애죠. 요새는 그래서 수평형으로 가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 창의력에는 리더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맥스웰의 생각을 떠나서 나는 리더십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간단히 얘기 들어보고 뭐 이 사람이 말하는 21가지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게 우리가 기획이나 마케팅에서 많이 얘기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프레임에 갖다 놓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프레임워크라는 게 좀 많이 쓰이거든요. 일단 지영미 씨는 조건 7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천천히 한번 적어볼게요. 탁월함, 능력. 탁월함. 네, 그다음에 책임감. 자, 그 다음 능력. 아니, 이게 탁월함이 능력이랑 같이 가요. 오케이. 그 다음 그다음에 책임감. 책임감. 그다음에 관대함. 관대함. 실행력. 실행력. 그다음에 용기인데 그 용기는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는 그 용기 있죠. 그 용기. 실수에 대한 용기. 네. 예. 끈기. 용기. 그 다음 끈기. 그리고 고집. 고집.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맞다고 생각한 인물은? 근데 다 못했고요. 예. 제 책임감은 저희 아버지로 했고요. 오케이. 그 이유는 아버지고 저는 상황에 따라 책임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은 무한대세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조건에 다르면 다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예. 저는 책임을 질 만한 조건을 안 만들어요. 오. 잘. 네. 오케이. 예. 오케이. 그 관대한 거는 제가 좀 종교적이라서 예수님 통해서 오케이. 그걸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관대함이 없는 게 뭐냐면 기대가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계획이 있으면 저는 관대지 못하고 용서 못하고요. 그 다음에 고집은 저희 사장님. 근데 저는 좀 타협을 해요. 예. 이 차이가 뭐냐면 고집을 부려할 만한 저는 제 기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데 사장님 그걸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듣고 쭉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되게 좀 그리고 실행력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딱히 롤모델을 못 잡았는데 제가 좀 부족한 저는 제가 완벽하진 않은데요.
이 실행력을 못하는 게 좀 예언을 좀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이럴 때도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림대 내가 물감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저는 일단 재료 준비하고 상황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림을 그냥 나중에 후딱 그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자꾸 하고 그러면 경험 많으면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실행력이 좀 늦어지는 오케이. 것 같아요. 오케이. 디테일이 강한 거죠. 그래. 디테일이 강한 거고. 디테일도 아니고. 오케이. 네. 이 정도 썼어요. 오케이. 네. 자, 어떤 거가 있었죠? 7가지. 내가 생각하는 7가지 정도의 리더십의 조건? 6가지 썼고. 6가지야? 그냥 회사의 리더를 적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신성장 동력 발굴, 뭐 이런 신사업이 이제 어떤 아이템 발굴 이런 게 아이템 발굴력. 예. 예. 창의겠죠? 그쵸? 예, 창의. 예. 또요? 창의하고 이제 아무튼 뭐 예. 예, 일단. 조직의 안정화, 안정화. 책임감. 희생. 커뮤니케이션. 이해심. 6개. 예심. 두 개를 보면은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좀 보면, 책임감, 관대함, 실행력, 용기, 끈기, 고집, 책임감, 안정화, 이거 뭐죠? 희생, 커뮤니케이션, 이해심.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어떤 능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게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보면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이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걸 바탕으로 한 성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리더라고 또 말을 안 해. 그죠? 그럼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돼요. 이게 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고 관대하고 실행력이 있고 실수에 대한 용기가 있고 끈기가 있고 이게 있으면 이게 나와요? 아니면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예요? 아니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죠. 엔드 조건이라는 엔드 조건이어야 된다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갖기 위해서 특히 많이 하는 게 뭐 관대함, 뭐 소통력, 이걸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나 보죠? 뭐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나? 더 부각시켜,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그러니까 여기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굳이 활용을 뭐 소통이라는 것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나 혼자 그냥 잘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잘 보면 우리는 능력을 지금 하나를 봐요, 그죠? 나머지 건 애들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나는 그걸 딱 느꼈는데. 이거 뭐 내가 느꼈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고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일단 대부분의 성공은 일단 개인의 역량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그냥 혼자 잘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뭘 하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 혼자의 잘남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보다 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개인의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탁월한 역량을 뛰어넘어 탁월한 나 같은 애들을 묶어내야 되거든? 그죠?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소통까지 잘하면 진짜 장난 아니지.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뻑에 살거든. 저희 회사가 개발회사잖아요. 예. 일 잘하는 일수록요. 예. 말하는 거 싫어요. 얼마 전에 한 명 나왔잖아. 예. 일 진짜 잘해서 뽑았는데 힘들게 뽑았거든요. 예. 근데 걔가 이어폰을 끼고 있더래요. 예. 본인이.
일할 때 다른 소리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걸 끼는 게 아니라 바깥의 소리와의 단절을 위해서 끼는 거예요. 그럼 소통 안 하겠다. 원래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야 소통까지 잘하면 장난 아닐까. 아, 근데 이런 기똥차게 그죠? 다니고 딱 주면 다른 데다 한두 달 걸릴 걸 괜히 일주일 만에 해요. 그죠? 그게 탁월함이죠. 그죠? 보통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굴 이쁜 애들이 소통 안 해. 그렇지 않으세요? 예. 남과 막 이해심 많고, 막 성격 좋고, 막 해준 애들 보통 보면은 외모가 안 되더라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요. 걔는 내 여자친구 아니겠죠? 그런 애들은 뭐 대처죠, 대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능력, 개인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직의 능력을 갖고 오는 것 같지 않은데, 개인의 능력은 어떤 능력 같은데, 이거는 약간, 뭐 소통이라는 것보단, 개인의 능력은 소통보다는 추진. 이제, 그리고 개인의 어떤 스킬. 이제, 근데 여기서 딱 끝나는 애들은 리더십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리더십이나 더 걸림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넘어가면 지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꿈을 꿔요. 지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꿈을 꾸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나 같은 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이끌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 같은 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진상일까. 나 같은 애가 하나 또 있으면요. 보통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엔 소통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제 생각엔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지가 능력이 있던 뭐가 있던 지 잘난 맛에 나와가지고 사업하는 애들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했다. 왜요?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뭐 과장 눈치 보고 뭘 눈치 보고 제 배우가 귀찮다 이거죠. 그냥 듣고 다이로 보여?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잘해요. 근데 걔가 거기서 멈췄어.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내가 한 10억 벌어 혼자. 그럼 뭐야? 여기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근데 이런 애들이 진상 같대요. 그러니까 지 딴에 지가 최고인 거야. 지가 본 전체에선.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잘난 사람이 많지만 뭐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애가 어느 순간 뭐야? 큰 꿈을 갖게 됐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넘어가 더 큰 거를 갖고 싶다면은 그건 자기가 죽을 힘을 써도 안 되죠. 그때 뭐야? 능력 있는 애들을 규합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이해심과 뭐뭐가 필요해지지 않는 거냐. 왜냐면 아까 그 이어폰 하는 애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여기는 능력인데 능력 이상의 뭔가를 하려면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이것도 관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결국 관계라는 거? 언제 행복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죠? 언제 불행하죠? 관계가 엉망이 되면 불편한 거죠. 예를 들어 사모님이랑 싸우던가 애가 집을 나가던가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더란 부자연적인 행위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죠. 이렇게 혼자서 하게 되면 뭐야?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혼자 하고 싶어 해요. 요새 특히 혼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스님들은 이 문제를 관계를 끊음으로써 해결하는 거죠. 속세를 다 끊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해결하는 건지도 모르죠. 하나는 끊어서 해결하고 하나는 뭐야?
그래서 기독교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 그릇의 차이 아니겠느냐? 목표의 차이 아니겠느냐? 꿈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럼 탁월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여러분 은근히요. 회사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회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골 때리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공한 애들. 그냥 예를 들어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 나와요? 그리고 자기 박사 받았어요? 그러면 나만한 애가 없어 보이는 거야. 다 이제 개무시죠. 나만한 애가 없거든. 그 똑똑한 애가 없거든. 근데 걔가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잡수겠죠. 걔가 만나봐야 될 사람이 훨씬 더 뭐예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위로 갈수록 뭐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팔로워에 대한 책임감, 그런 애들에 대한 관대함, 그죠? 그런 애들, 그리고 실행력이라는 건 뭐죠? 걔네들이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팔로워가 실행하는 거고, 실수에 대한 용기. 그죠? 여기서 실수에 대한 용기는 자기에 대한 용기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보고 오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도 있겠죠. 결국 용기란 용서거든요. 끈기, 집념, 고집, 이런 거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있거나 큰 드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리더십을 배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냥 리더십이 되면 이런 걸 배우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차라리 능력 배우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분명히 성과일 거예요. 능력이 성과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성과를 능력으로 내느냐, 이걸로 내느냐인데,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 뭘까요? 이런 거 진짜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관대하다라는 거. 이건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천사들의 그릇 아니에요? 그릇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은 배울 수가 없다? 이쪽에서는 서점에 배울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책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리더십을 배우는 게 아니라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육성해 주는 건 아닐까? 자질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어떤 애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살고 어떤 애들은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이런 생각도 되게 갖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어렵다. 일단 뭘 바꿔야 돼요? 성격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여러분은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올려주신 글 중에 버려야 예. 바뀐다라는 예. 글이 있었잖아요. 예. 네. 많이 공감을 하죠, 그런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바꾸는 것보단, 바뀌게 하는 것보단 새로 채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얘를 바꾸려고 강요하는 것보다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언제 사람이 바뀌죠? 난 이렇게 봐요. 바뀌어야 바뀌지 않는 것보다 더 득이 될 때. 그때 이유지 않고 하면, 그럼
바뀌거나 바뀌지 않아도 비슷비슷해. 그럼 안 바뀔 것 같아. 그죠? 그럼 바뀌게 하려면 바뀌는 배경을 짜줘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운동의 중요성이나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한번 넘어갔다 이거죠. 그 전에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건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아. 본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거나, 더 이상 뭐예요? 내가 혼자 뭐를 하는 것보단 뭐예요? 여럿이 누군가 일을 시켜서 하는지 부탁해서 하는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는 뭘로 일을 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지기사. 오케이? 근데 사람들은 해야 될 일만 계속 쓰다 보니까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거든. 맨날 계획 세우라면 뭘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도 못 해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해요. 뭘 하지 말아라고 하면. 근데 리더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죠? 내가 할 일과 맡겨야 할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아니라 위가 될 거예요, 위. 리더는 위라는 개념을 쓰고 이 사람은 I라는 개념을 쓰겠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맡겨야 될 일, 우리 중에 그 사람이 나잖아요. 그럼 I가 위를 되려면 하나만 없어지면 되죠. I가 없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강한 자아가 나를 만드는데 그놈의 자아가 리더십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자아가 뭐죠? 내 생각이에요. 스티브 잡스 같은 스티브 잡스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지금 모든 리더십 하는 사람들이 말한 거에 결부가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 소통 능력도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요, 그렇게 관대하지도 않았다고요. 그죠? 약간 스티브 잡스 책을 읽어보면 약간 또라이 같거든. 그죠? 그 얘기가 뭘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경영자가 아니라 리더십을 말하는 사람이 종교적 성향이 있다고. 오케이? 그냥 목사님들이 많다니까. 존 맥스웰도 여기 나오면 목사였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플은 큰 기업은 안 돼가 될 수도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무너지면 애플은 무너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수도 모른다고요. 큰 회사지만 결국은 뭐예요? 한 사람이 이끄는 회사였거든. 오케이?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여러 각도로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지금 제가 끈기가 있다, 뭐 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맥스웰은 리더십을 뭘로 봤냐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리더십의 21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플레이워크라는 거죠. 플레이워크가 뭐냐? 끈기, 성과, 관대함, 책임감, 용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리더라는 사람이에요. 리더. 오케이? 그 얘기는 갖춰져서 리더가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조건에 있어서 리더가 되는지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리더십의 조건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성품이에요. 제일 먼저 성품을 얘기했어요. 캐릭터.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 사람의 뷰와 스티븐 코비의 뷰가 좀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환경이 뭐가 바뀌어도 성품이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성품이고 이 사람은 21가지의 리더십 프레임워크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캐릭터예요. 이게 뭐냐? Be a piece of rock. 바위처럼 되어라. 이 사람이 첫 번째 성품이에요. 여러분, 미국인들이요. 리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인들이? 리더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링컨. 누굴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이 사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조지 워싱턴? 더 오래된 인물. 모세를 본대요. 모세. 리더하면 모세.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리더십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이끌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잖아.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예요? 헤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 게 뭐죠? 네? 여러분, 처음에 모세 이야기를 보면 애굽의 종노릇을 하다가 모세가 이끌어냈죠. 7가지 기적을 행사해서. 그죠? 근데 모세는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오직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자아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리더가 누군가의 리더를 선택하나 봐. 오케이? 리더는 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거라면,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라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떤 애였죠? 하나님이 리더를 선택하기 전에요.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이라고요. 그렇죠? 신이에요, 신. 거의. 내가 길을 가다가 뭐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요.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나의 뭐예요? 종으로 삼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게 뭐죠? 모세의 자아를 빼기 시작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만들어놨죠? 목동으로 만들어놨잖아. 맞죠? 목동으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르세요? 간단한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양치기로 만들어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모세가 한참 뭐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를 알았어요. 애굽의 왕자일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야? 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어느 날 시내산에서 목동인 모세가 목동을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죠? 누구시냐니까. 그죠? 나는 처음에 있는 자고 끝에 있는 자니라.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고라고 말을 해요. 신발을 벗고 나서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하자.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준 거죠. 그죠? 뭐를 준 거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라.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죄가 어찌. 그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너 보고 하래냐. 너는 단지 나의 뜻을 행할 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증표로 뭘 줬죠? 지팡이를 줬어요. 그리고 변화한 모세가, 그죠? 자기 이복형인 바로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네가 할 수 없는 거를 알게 한 거죠. 그죠? 네가 할 수, 그걸 기독교에서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요. 그죠? 바로에게 뭐예요? 7가지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언제 변하죠? 결국 자기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뭐야? 괘씸하거든. 나는 신이거든. 근데 뭐야? 이런 말을 하자. 내가 가실 수 없다면 너도 가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빼놓고 쭉 가는데 뭐야? 뒤에서 군대를 일으켜 다 쳐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위기에 닥쳤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죠? 모세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요. 모세 차라리 애굽이 낫다고. 그죠? 배고프다고. 40몇 년 동안 계속 컴플레인 한 거예요, 모세한테. 여기서 죽이려고 나를 데리고 왔느냐. 그때 모세가 기적을 행하자. 그때 뭘 행해요? 홍해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냈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기적을 봐도 컴플레인을 했어요. 혹시 기독교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가요, 못 가요? 왜요? 저기 시내에서 말하는 이거 십계명 그거를 따뜻해서 하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3번의 도전을 해요. 하나님 만드신 십계명을 깨고요.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뭐야? 바위에 치라고 했을 때 뭐야? 1번 치라고 했는데 3번을 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가나안을 이끈 2대 이스라엘의 리더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뽑을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장을 읽어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뜻을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요. 미국인들은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모세를 많이 봐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성품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성품. 오케이?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30세까지 예루살렘이 아니야. 나사렛에 살다가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3년 동안 한 일이 뭐죠? 전도를 하셨네요. 그렇죠. 전도를 했죠. 3년 동안 한 게 뭐죠? 12제자를 육성하셨어요. 그죠? 12제자를. 그죠? 그리고 어느 날 농부를 만나자. 아니야, 어부를 만나자. 그게 시몬인가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원래. 걔에게 이런 말을 하자. 내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베드로라 바꾸려 해요. 베드로가 뭔 뜻인지 아세요? 반석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 됐죠, 나중에? 베드로가 교황 1세입니다. 베드로가. 폴 1세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 12명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나왔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 어떠냐. 이 성품은 뭐야?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어떤 성품일까요? 여러분, 인간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야? 바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결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이 사람이 말한 뭐예요? 일조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성품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품은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리더는 초등교육이 제일 중요한지도 몰라.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이 든 애들을 연수원에다 갖다 놓고 리더십을 뭐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뭐야?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거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성품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콜럼버스라는 사람도 상당히 캐릭터가 강하죠. 그죠? 한참 가는데 선원들이 뭐야? 신대륙이 안 나오니까 뭐야? 저놈의 목을 베자.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일화 중에 있잖아. 앞으로 2, 3일 더 가서 안 나오면 내 목을 따라. 그죠? 이게 뭐가 있는 거죠? 자기가 바라보는 확실한 뭐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품이라는 게 제일 크게 본 거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본 게 그거에 따른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뭐죠? 용기인가? 카리스마는 용기의 첫 표면일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다.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기운 같은. 옛날에 제가 어디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뭐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는 가르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맞지 않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 데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오케이? 확고한 뭐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조그만한 변화와 그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카리스마. 카리스마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리더? 히틀러도 카리스마는 있어요. 그죠? 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카리스마는 성품일까요? 아니면 성품에서 보여지는 한 단면일까요? 이 사람은 이런 말 하잖아요. 첫인상이 결정한다. 이렇게 첫인상이. 리더로서의 첫인상. 왜요? 사람들은 첫인상을 통해서 각인받거든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따라야 되느냐,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자,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카리스마로 짱이에요. 정주영 씨의 되게 유명한 말 있죠. 해보긴 했어. 그죠? 정주영 씨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그 카리스마. 그죠? 자, 세 번째로 말한 게 이 사람이 커미트먼트예요. 이게 뭐죠?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꿈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그게 있으세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자기의 가치?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가치. 그냥 이런 말을 해요. 이 책 뒤에서. 당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이거죠. 여기서 물론 자녀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가치요. 그게 이 사람은 이제 헌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커미트먼트 보세요. 그 헌신이라는 건 애들은 축구를 하면 공을 따라다녀요. 애들 축구는요. 왜요? 내가 넣어야 돼요. 내가. 근데 프로의 세계에선 공헌이라는 게 있어요. 공헌. 우리 팀을 위해서 뭐예요? 나는 내 포지셔닝을 지키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수비수는요. 수비수는 잘해야 욕 안 먹는 거예요. 공격수는요. 10번 삽질해서 뭐야? 한 번만 넣으면요. 영웅이 되는 거죠. 수비수는요. 10번 막다가 한 번 뚫리면요. 그런 욕을 먹어요. 그럼 다 공격수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죠? 골키퍼는 어때요? 골키퍼? 그죠? 여기서 바로 헌신에서 나오는 게 뭐죠? 희생이죠. 그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아이가
위가 되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수많은 아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위로 가려면 아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자아라고 한다면, 그렇죠? 리더십을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는 어렸을 때 자아 강화 교육을 받아요. 그죠? 자기 주도적, 자아, 내 생각이. 근데 커가면 내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로 바뀌어야 되거든.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남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비교를 하면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걸로 가는 거거든. 근데 걔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얘는 자아가 강해서 성공했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능력이라는 건 자아에서 나온다고 해. 근데 더 큰 성공을 하려면 뭐야? 이놈의 자아를 버려야 돼. 여러분 가끔요. 일반 직원이 과장이 되려면요. 하나가 있어야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했던 걸 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야? 그러니까 이제 과장 정도가 되면 내가 잘하는 것보단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야? 시너지를 발휘하게 해야지. 근데 어떤 팀장이나 어떤 과장은 이런 과장도 많다고요. 일을 안 놔요. 자기가 다 한다고요. 일일이. 왜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집에 일을 쌓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역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애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가 박탈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솔직히 딱 물어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나만 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새끼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라고. 얘가 나보다 더 잘해서 내 일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왜요? 그동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이 일이었죠. 그죠? 근데 그 일을 내놔야죠. 그리고 반드시 그는 뭘 추구해야죠? 그거보다 더 높은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야만 뭐야?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조직을. 그죠? 일개 양아치와 조폭은 그게 다른 거죠. 양아치는 자기 혼자서의 능력이고 조폭은 뭐야? 조직의 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뭐야? 조직을 위해서 당금질을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겠죠. 이 사람이 말한 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누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얘네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 여러분 능력 없는 오합지졸을 끌고 가는 게 좋은 리더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능력 없는 애들의 리더는요. 걔를 팔로우라고 안 하고 걔네들은 박수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쳐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내가 뭐를 하면. 오케이? 근데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애들이 쭉 포진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소통이 잘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면 자기가 최고인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은근히 소통 못하는 거 아시죠? 교수님들 은근히 소통 못해요. 왜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다 권위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맞다 해서 시작하니까 뭐예요? 너는 틀린 거죠. 근데 얘네들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난 애들은요 설득이 안 된다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라니까. 리더한테 뭐죠? 공감이라니까. 잘난 사람들은 얘네들도 뭐야? 초기 성공자들 아니야. 개인의 성공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뭐야? 조직의 성공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다고. 아직 자아가 안 버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네가 틀렸다 모았다라는 것보다 뭐가 좋은 거죠? I'm your side라는 게 더 낫거든. 이걸 제일 잘하는 애가 뭐야? 오프라라는 거잖아. 여러분 오프라 인플리 쇼에 누가 와요? 난다 긴다라는 애들이 오는 거야. 그죠? 이미 뭐야? 자기가 이 분야에서 뭐야?
합이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하다 하면 싸움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 뭐였죠? 소통한다라는 게 공감을 해주는 거거든. 아, 이게 맞다. 공감을 많이 해주면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하는 애들은 여러분, 자기가 뭔가 인정을 하려고 해도 명분이 필요해요. 잘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유비는 명분을 심어줬잖아. 그죠? 왕이 직접 찾아가고, 그죠? 2번이나 거절을 해도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조조는 단지 그에게 편지 하나 보내서 내 명을 받들라라고 했지만 유비는 그를 위해서 뭐야?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설득이라는 거, 소통이라는 거, 설득은 내가 맞다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소통이라는 건 단순하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공감대를 형성한, 공감을 하려면 뭘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공감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최고는 입이 아니라 뭐야? 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다 입으로 성공했어요. 이걸 이렇게 나눕시다. 작은 개인의 성공과 큰 조직의 성공. 근데 입을 했던 걸,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공했던 걸,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걸, 이젠 하지 말라니 뭐예요? 미치겠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하니. 왜요? 더 큰 걸 얻으려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뭐예요? 힘든 거죠. 자, 오늘은 한 번에 중간에 쉬는 거 없이 한 번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말한 게 능력이에요. 오케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리더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능력 있는 애들은요, 능력을 발휘하면서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능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기회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왜 그들은 큰 꿈을 꿀 수 있죠? 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과감해질까요? 자기가 안 하니까. 그죠? 누가 하죠?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기획을 배워야 되고 사원은 계획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리더가 계획을 짜고 사원이 기획을 하니 상어가 어항을 깨는 거라고. 그죠? 왜요? 상어가 어항을 깨는 건 배신이 아니라 살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있는 애들은 끊임없이 뭐야? 능력을 보임으로써 인정을 받고 싶은데, 능력을 보이려면 언제나 새로운 도전 과제가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 도전 과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누굴까요? 리더라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제 논리에 의하면 기획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없는 걸 꿈꾸자. 왜 할 수 없는 걸 꿈꾸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뿐이거든.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리더한테 돌리는 거죠. 왜요? 그러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기회를 만들 것 같아요? 기회가 능력을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해도요, 기회를 계속 주면요, 그런 능력은 생겨나요. 중요한 건 뭐야? 애시당초 주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졸이라고 해가지고 전략기획을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야. 기회는요, 능력을 만들어요. 능력은 뭘 만들어요? 성과를 만들어요. 성과는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볼 기회가 있으면요. 검정고시건 뭐건. 오케이? 그럼 그런 능력을 쌓으겠죠. 여러분 옛날에 허준 요새 보세요? 허준? 안 보세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노비들이 멍청했던 이유가 뭐야? 노비들은 기회 박탈이 됐거든. 그죠? 내가 과거를 볼 수도 없다고요. 내가 글을 배울 수도 없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은근히 우리나라 사회가 기회불균등이잖아. 기회의 불균등이라는 거죠. 어떤 애들에게 뭐야? 여러분 공부를 잘하죠? 그럼 기회 많이 줘요. 그리고 걔는 그 기회를 한 번만 살려내면 되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니까? 기회가 안 주니까 능력을 못 만드는 거고, 능력이 있어야만 성과를 내는 거고, 성과가 있어야, 그래서 이런 말이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으면 성과가 있는 건데, 능력이 없어도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 정치하는 애들은? 그죠? 그리고 성과는 뭐야?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들만의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끼리 짜고 치는? 그죠? 자, 그래서 능력이라는 걸, 어떤 능력을 리더를 키워야 되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할 게 있으면 몰려든다고. 오케이?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언제나 비즈니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즈니스 인맥은요, 사업 아이템이나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알아서 온다고요, 알아서. 좋은 제품이면 알아서 와요. 오케이?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좋은 능력이, 좋은 기회가 오는 것도 있지만, 더 빨리 하게 하는 건 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오게. 보통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요, 능력은 없어요, 개인의 능력은. 여러분, 조직폭력배 수장도요, 옛날만큼 칼질을 못한다고요. 그죠?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죽으라면 죽으라는 애들이 많은 거죠. 그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애는 혼자 다니면서 싸우는 거고, 어떤 애들은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에서 계속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죠? 충성심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싸울 때. 얘들아, 쳐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능력,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그죠? 여러분, 왜 이런 용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면 무서워도요, 둘이 하면 용기가 난다? 왜요? 용기는 리스크의 문제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귀신 나오는 집에 혼자 가면 무섭지만 둘이 가면 덜 무섭다고. 왜요? 5대5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 나오는 집에 10명이 가면 어떨 것 같아요? 10%죠. 한 명만 죽는다면. 그럼 여러분,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용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야? 리스크는 분산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인사이트, 통찰력. 이거 뭘까요?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저는 리더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외로움이에요. 저는. 리더하면 뭐 어떤 명령, 통제 이런 거보다 정말 외롭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외롭다라는 건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저는 인사이트가 만들어진다고요. 저는 언제나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면 안 돼요. 보통 친구가 많고 이런 애들은 생각이 얇아요. 오케이? 친구가 없는 애들은요. 생각이 깊어서 친구가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야? 애들이 싫어한다고. 여러분, 은근히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않아요? 복잡한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죠? 그냥 매일매일이 뭐야? 똑같은 거예요. 금요일 날 되면 뭐야? 술 먹고요. 토요일 날 되면 뭐야? 어딘가 놀러 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이트라는 건 외로움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사람 포커스. 오케이? 하나에 포커스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도 예리해진다. 얼마나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느냐. 그거에 대한 뭐야? 여러분, 집중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에 포커스 하려면 반드시 뭐야? 내가 그걸 설계해야 돼요. 남이 그걸 하게 되면 뭐야? 포커스가 안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직업을 그만두고 뭐 한다라는 것도 뭐예요? 지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또 뭐가 나오죠? 책임감. decision. 이건 뭘까요? 결국 결단력은 책임감이랑도 연결되어 있죠. 이제 결정을 미룬다라는 건 네가 결정해. 이거는 여러분 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죠? 조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보통 책임감, 아니 결단력, 빠른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한 번에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해봐야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한다고요. 끊임없이. 자, 또 하나. 아까 말했죠. 듣는 거. 아까 말했죠. 혼자 성장할 땐 입으로 성장해야지만 나중에 성장할 땐 그 입을 갖고 있는 애들을 다 들어줘야 된다니까. 요새 여러분 왜 1인 기업, 1인 기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나는 애들이 하도 많아서요. 이런 애들이 안 나와요. 그냥 혼자 뭐야? 혼자 하겠다고.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합으로 회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요? 다들 똑똑하시거든. 그래서 뭐를 해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이룩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요새는. 오케이? 안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그럴걸요? 점점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이 줄어들걸? 작은 성공한 사람들은 왜요? 옛날만큼 이렇게 묶어내기가 어렵다니까. 왜요? 다 잘났거든. 이렇게. 그래서 점점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자, 열정. 자, 여러분, 열정은 언제 나오죠? 어떤 목표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열정이 나는 거지. 남이 하라는 거에 열정은 잘 안 나요. 열정은 자기가 자기를 붙이는 거지, 남이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 그죠? 조직에서 열정이 있는 이렇게 보면 돼요. 조직 하위에 있는 애들이 열정이 있는 건 개인의 열정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던, 아니면 여기서 배워서 뭘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던. 오케이? 왜냐면 조직 내부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건 열정은 대부분 식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자기 일의 열정을 느끼는 거지 남의 일의 열정을 느끼지는 않아요, 잘. 그럼 자기 일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일이라고 만들어주는 건 아까 말했죠. 그 일을 자기가 기획해야 된다고. 시켜서 하면 일이 되고요. 자기가 일을 하면 펀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셀 때 내 돈을 세면 재미가 있지만 남의 돈을 세면 뭐야? 그건 노동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운동을 하러 갔거든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참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헬스클럽은요, 지하 1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9층이 헬스클럽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더라고. 그래서 여기 붙여놨어요. 죄송합니다. 9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세요. 9층까지 계단으로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계단 올라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짜증나. 근데 여러분, 9층 가서 하는 일이 뭐죠? 러닝머신이잖아. 러닝머신, 그것도 똑같잖아. 근데 왜 짜증이 날까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의 목적은 9층 도착이죠. 그죠? 러닝머신에서 뛰는 건 자기 건강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뭐예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의 열정을 만들려면 목적을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줘야죠. 열정은 제가 봤을 땐 누군가 붙여준다라는 건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물론 불씨는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또 중요하죠. 파지티브 에디튜드는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선 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알아챈다고. 왜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하거든. 오케이? 사람들은 여러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는 말을 안 해줘도, 이런 말 있어요. 문제를 찾아내는 건 되게 쉬워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쉽다니까. 중요한 건 뭐죠? 이러고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아야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문제 자체는 뭐야? 발전이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뭐야?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여준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열정을 주죠. 자, 그리고 프로블럼 솔빙. 이거는 제가 요새 계속 좀 디벨롭하고 있는 분야인데, 결국 여러분, 리더는 SOS 하는 애요. 불 끄는, 저는 맨날 이래요. 리더는 소방수야. 회사에 조직에 문제가 있잖아. 그럼 뭐야? 불 끌어서 올려온다니까요? 왜 불 끌어오죠? 나 유행 꺼줄 애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집에서요, 전구 갈고 뭐하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요.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잘하거든요. 왜요?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전기가 고치면 뭐 감전되는 거 있잖아.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오빠 그거 조심해.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왜요? 근데 나도 무섭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기계를 잘 만지는 이유는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 기대가 걔한테 뭘 하게 만들거든. 근데 아세요? 남자 애들도 잘 몰라. 차 가다가 뭐야? 차 망가지면 남자애들은 후드 열어보자. 걔도 모른다니까요? 걔도 결국은 뭐야? 보험회사 전화하는 거야. 걔 한 번도 타이어 갈아본 적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 왠지 뭐야? 자기가 남자기 때문에 뭐야?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는 거거든요. 여자는요. 여러분 여자도요, 남자가 없으면요, 지가 해. 왜요? 아무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하면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 알았죠. 해보면 별거 아닌 게 되게 많어.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내가 하면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쟤는 안 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애가 억울해진다라는 것도 있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프로블럼 솔빙요. 그 다음 아까 말했죠. 모든 건 뭐예요? 관계의 문제라고. 리더는 결국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혼자 일을 하면 리더십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죠. 혼자 일하는 사람은 탁월함이에요. 근데 혼자 일하는 게 없죠. 결국 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뭐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또 관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리더란 관계에서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리더라는 사람 조치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죠? 리더란 팔로워 더하기 팔로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장님이라는 말 대신 뭘 많이 써요? 대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대표. 그죠? 우리의 대표. 사장은 뭐야? 장이죠. 그죠? 자, 여러분, 보스, 리더, 대표, 대장, 느낌 다 다르다고요. 저희 옛날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사장님 맨날 자기를 대장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어때요? 대장님, 느낌이 어때요? 사장님보다 훨씬 더 조금 장난스럽죠. 그리고 왠지 뭐야? 대장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팔로잉이 나오더라고. 오케이? 대표는 여러분 균등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레퍼제니티브 하다라는 거지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리스폰서블리티. 이건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 속에서 책임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제가 내 자식을 내가 낳고 싶어서 낳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거지. 누군가의 강요에서 의해서 난다면 뭐야? 걔가 책임을 져야겠죠.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그 일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시키면 뭐야? 그거는 책임감이 나올 리가 없겠죠. 안 되면 뭐야? 아까 우리 조광객 씨가 그랬죠. 안정화. 그렇죠? 안정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뭐냐? 역량만으로는 결코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지티브 애티튜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여러분 특히나 이런 말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팽배할 때는요, 누군가 확실성을 가지고 밀어붙이자. 그럼 뭐야? 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도 모르고 걔도 모르겠거든. 자, 셀프 디스플레인, 이건 뭘까요? 되게 많죠? 자기 단련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단련. 이게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케이? 끊임없이 자기가 역량 개발을 해봐야만 뭐야? 누군가를 이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스타디라는 건 뭐야? 필수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또 하나 얘기한 거. 섬기는 마음. 야, 이런 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를 섬긴다. 직원들을 섬기고 누구를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리더십의 대부분은 배울 수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 책의 저자가 한꺼번에 읽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뭐가 있어야죠? 난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칭을 하면서 리더십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작은 1인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별게 아니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 이끈다면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뭐가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통 여러분, 비전이 없어질 때 리더는 뭘 산다고 하는지 아세요? 외제차예요. 오케이? 자기가 정말 꿈꾸고 있는 게 있는 순간 패션에도 관심도 없고 뭐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제일 재미있거든. 어느 순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레이트한 리더는 외제차, 좋은 집, 좋은 뭐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거보다 뭐야?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거든. 그리고 그게 더 재밌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왜 머리도 안 빗고 저 짓을 할까요? 그게 뭐예요? 제일 재밌거든. 이 모든 것들에 딱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딱 한다면 스티브 잡스는 아니에요. 그죠? 잭일치도 아니에요. 저는 딱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 예수님? 아니면 석가?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성인의 경지라는 거죠. 거의 이 정도라면. 그럼 전 이렇게 물어볼게요. 단 하나의 리더십을 꽂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꼽겠어요? 지금 얘기한 게 21개거든요. 하나를 꼽으라면 나를 뭘 꼽겠어요? 그게 리더십 스트라테지겠죠. 이걸 다 갖고 있는 거면 여러분 거의 뭐 성인 되는 거죠. 하나를 꼽으라면.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역량, 용기, 긍정적 마인, 열정, 안정, 책임감, 통찰력, 포커스, 헌신, 섬기는 마음, 티칭력, 비전, 자기 단련. 도대체 뭘까요? 저는 아까처럼 이렇게 봐요. 하나하나마다 강한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게 강한 리더가 있고 이런 게 약고, 예를 들어 책임감이 강한 리더는 뭐가 있고요. 그래서 리더십에도 리더십 스타일이, 여러분 나폴레옹은 카리스마에 가까워요. 그죠? 스티브 잡스는요?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이런 능력, 그죠?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이거든요. 어떤 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오케이? 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나 뭘 염두할까요? 타인을 염두한대요.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의 성공으로 가니까 리더가 있으니까 반드시 타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은 뭐를 즐길 줄 아는 리더를 좋아해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리더를 좋아한대요. 재밌어하고, 그걸 노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야? 어떤 재미적 요소로 보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것과 트레이드 할 정도의 뭐야?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열정이에요.
집중력의 75%는 자기의 강점에 두고요. 25%는요. 새로운 일에 두고요. 나머지 5%는 약점에 두는 거래요.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일을 하고, 약점은 뭐 할까요? 5%의 약점은 위임한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그 약점이 강점인 아이에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자기 인생의 반쪽을 만든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여러분 키 작은 아세요? 키가 작은 여자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한대요. 왜요? 자기가 키가 작아서. 키 큰 여자는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한대요. 자기가 키가 커서. 그러니까 키 작은 남자는 결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가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걸 좋아하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을 좋아하고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면을 좋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싸움을 하면서 부부가 돼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과 일을 해야 되고 창의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둘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왜?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걔가 리더라는 거죠. 그렇죠? 걔는 한쪽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요? 융합시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새 리더는 융합력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케이? 여러 가지의 리소스를 한 방향으로 맞춰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이거죠.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할까요? 평범함을 두려워한대. 오케이? 리더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고 그들은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일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 책에서 너무 리더를 결과 위주로 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품,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아세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뇌세포적으로 보면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 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은 행동력이 강한 게 아니라 뭐가 강하다고 봐야 될까? 그들은 검증력이 강해요. 자기가 맞다고 한 걸 빠른 시간 내에 뭐예요? 테스팅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실행력이라고 보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사업계획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해보고 싶어요. 왜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빨리 확인해보고 싶다고. 성격이 급해서. 근데 누군가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실행력이 강하다고. 실행력으로 보이겠지만 뭐예요? 그건 실행이 아니라 뭐야? 그냥 테스팅이 되니까? 그러면 틀리면요. 테스트가 실패한 거지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 아니거든. 그럼 한 번 더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끊임없는 용기와 도전이라고 하지만 계속 테스팅이 되니까 실패가 아니라 단지 오류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왜요? 이건 되는 거라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리더십의 재구성.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십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사람은 21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어원에서 본 거랑 좀 다른 거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실게. 이렇게 21가지잖아요. 이걸 한번 다이어그램화 해보세요. 뭘 바닥에 놓고 뭘 위에 올리든지 아니면 T자형으로 만들든지. 그럼 뭐가 펀더멘탈이고 뭐가 메인인지. 근데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21가지 대부분이 뭐예요? 배운다기보단 자라나는 것들이더라고. 성품, 인품, 끈기 이런 건 끈기 학원에서 끈기를 배웠다고 끈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도전의식을 키운다고 해병대에다가 보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해병대에서 끈기를 배울 수가 없죠. 왜요? 그 해병대에 간 건 누군가에 의해서 간 거니까. 그죠? 거기서 여러분 해병대에서 막 뒤처지지 않는 건 오기겠죠.
그죠? 왜 인생은 여러분 뭐야? 해병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도전을 배우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그게 계속 살아난다면. 해병대에서 계속 뭔가 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배운 건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계신 분들의 재미적 요소 아닐 거냐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해병대처럼 뭐요? 그렇게 고난한 것도 아니고 뭐야?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봤을 때 뭐예요? 거기서 문제 해결력도 있는 거지 누군가 시켜서. 그래서 직장인들이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일을 많이 설계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야? 리더십이라는 거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에필로그. 저는 아까 이런 리더를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learn and teach라고 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진짜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바뀌어요. 애를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혼자 가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애가 있어서 신호를 지킨다고. 왜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냥 가도 된단다. 사람이 유동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애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자꾸 많이 배우시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다 보면 바뀌어요. 자기가 말한 플레임에 자기가 걸린다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라고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안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아는지 아세요? 자기가 먼저 알아요. 오케이? 걸리는 게 아니라 자기 위선이라는 걸.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강사 일 같은 걸 해보시다 보면 1, 2년 정도 되면 되게 힘들어요. 왜요? 내가 위선자인가? 내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가? 그때 때려치고 뭐야? 위선을 안 하던 아니면 자기 생활을 바꿔나간다고요. 왜요? 적어도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는 그쪽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착해서 목사할 것 같아요? 저는 목사해서 착해진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리더십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블루프린트 컴퍼니라고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들은 블루프린트라고 아시죠? 설계도가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조직의 로드맵이. 청사진이라고 하죠. 성공하는 회사들은 어떤 블루프린트를 도대체 갖고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 다음부터는 약간 제가 그동안 이제 할 때 직무하다가 리더십 했다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이후부터는 직무 쪽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책으로 제가 선정해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